캄보디아에는 시진핑로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어요.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가 왜 좋은지, 그리고 중국이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에 투자된 금액은 총 67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9조 8,400억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중국은 3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 내에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상태인데요. 당장 전체의 53.66% 정도가 중국입니다. 심지어 캄보디아 국내 투자자보다 중국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이 29.97%, 싱가포르 7.1%, 베트남 5.95%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상 캄보디아의 경제는 중국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밀월 관계는 더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교역은 2025년 1월부터 7월 기준으로 110억 달러인데요. 하나로 16조 원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예요. 캄보디아는 기계, 전자제품, 원자재 등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중국 없이는 캄보디아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 끈끈한 관계로 맺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당장 1대1로 프로젝트를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이기도 하거든요. 캄보디아 내에서도 계속해서 1대1로를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은 2010년대부터 1대1로를 펼치면서 캄보디아에는 대륙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캄보디아 발전에 큰 힘이 되는 인프라 건설에 전폭적인 투자를 했고요. 캄보디아는 이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점점 경제가 종속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요. 거기다가 중국은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 태국군을 공격하던 드론의 폭탄이 중국제였다는 것도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거기다가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는 림 해군기지를 개발하는 등 양국의 군사관계는 철통같은 우정으로 묘사됩니다. 특히나 이 림 해군기지도 보면 좋은데요. 림 해군기지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2025년 4월에 재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림 해군기지가 중국군의 주둔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내에 중국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은 동남아 내에서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중국과 캄보디아는 2016년부터 매년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서로 작전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도 했죠. 당장 프놈펜 왕립대학교 국제학 공공정책연구소는 남중국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캄보디아를 발판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 중국은 12억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요. 캄보디아의 대형 운하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푸난테쿠 운하로 불리는 운하인데요. 푸난테쿠 운하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남서부 캄푸주까지 약 180km를 연결하는 인공수로입니다. 메콩강 지류를 활용해서 내륙과 해상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공이 되면요. 캄보디아는 내륙에서 직접 태국만까지 나갈 수 있는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캄보디아로서는 물류비를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요. 해상교역 활성화로 국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내부에서 불만이 많나봐요. 새로 생기는 운하를 통해 상품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항로를 이용해서 상품을 보내는 것이 이동 거리상 동선이 더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운하 자체가 중국 해군의 태국만 진출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장 림 해군 기지도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항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하까지 파고 있으니 동남아 주변국들의 경계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또 림 해군 기지의 정체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여러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부는 수년째 림 해군 기지가 중국 해군의 실질적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미국 싱크탱크 CSIS 역시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 해군의 전용을 전제로 한 구조적 특징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캄보디아 해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완전히 다른 규모의 부두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고, 이 부두의 길이가 중국 최신형 구축함과 호위함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중국의 아프리카 지부티 해외기지에서 사용하던 구조와 거의 유사한 설계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기지가 단순 군항이 아니라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외부 확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기지를 통해 해상 통제권을 확보한 뒤 외해로 병력을 밀어낼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 후보지가 바로 캄보디아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미국 전쟁부도 중국이 이 기지를 통해 태국만과 물라카해협 방향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해군이 정식 주둔하지 않아도 사실상 언제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우회적 군사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림 해군기지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캄보디아 해안에 계속 자리 잡을 경우 동남아 해양 질서 전체가 변하게 되고 기존 균형이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함의 태국만 출입이 상시화될 수 있고, 이는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게 되겠죠. 결국 림 해군 기지는 중국과 캄보디아의 우정이라는 포장 뒤에서 중국의 전략적 야망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 변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투자엔 단순한 인프라 지원을 넘어 동남아에서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철도, 항만, 운하 등 교통망을 통해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구상이고요. 또 캄보디아가 지리적으로 남중국해와 가까워서요,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교두보로 활용하기 유리한 위치거든요. 당장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는 자국 발전에 이바지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요, 도로 이름을 시진핑로로 만든 경우도 있었는데요. 당장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캄보디아 지도자들의 관심으로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와 중국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였죠. 그리고 올해 4월에 시진핑 주석은 캄보디아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캄보디아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일방주의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도 다자무역 체제가 충격받고 일방주의가 세계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중국은 세계의 안정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을 치켜세웠습니다. 또 이때는 시진핑 주석에게 캄보디아 최고 등급 훈장인 캄보디아 왕국 민족 독립 대훈장을 수혼했죠. 거기다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였던 2017년 중국 전역에서 고강도 반부패, 반도박 단속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중국 내 수많은 카지노 운영 조직, 온라인 베팅업체, 로맨스 스캠 세력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의 압박을 피해 밖으로 도망쳤고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현지 공무원 매수가 쉬운 국가들로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규제 장벽이 거의 없고 중국계 자본 유입이 활발해 가장 매력적인 도피처로 떠올랐습니다. 시아누쿠빌과 오스막 일대에 중국인 카지노 사업자, 도박 브로커, 온라인 슬롯 서버팀, 전화사기 조직이 몰려들면서 도시구조 자체가 빠르게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도박 중심지 정도였지만 곧 강금, 협박, 인신매매, 불법 노동 착취가 결합한 거대한 범죄 단지로 발전했고 일부 구역은 사실상 치안 부재 지역이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들의 규모를 감당할 역량이 없었고 내부 부패까지 겹치며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한 도시가 탄생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범죄 단지는 중국계 조직이 주도하면서도 여러 국적의 범죄 세력이 얽히는 국제적 범죄 허브로 변했고 이후 중국 정부가 캄보디아 내부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중국과 캄보디아 관계는 지금보다 더 밀착된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모든 영역에서 상호 의존도가 강해진 상태이고 이 구조는 쉽게 뒤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제 측면에서 캄보디아는 자국 산업 기반을 스스로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조업, 전자산업, 원자재, 기계장비 같은 핵심 분야가 모두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성장률 대부분이 중국 자본과 프로젝트에 파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투자와 인프라 개발을 멈추는 순간 캄보디아 경제는 바로 성장 둔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캄보디아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제 생존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양국 관계는 더 끈끈하게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캄보디아 지도부가 중국과의 협력을 국내 지지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라 양국 관계가 느슨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훈센 전 총리부터 훈마넷 현 총리까지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해왔고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적 외교 관계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강합니다. 시진핑의 이름을 딴 도로가 만들어질 정도로 중국은 캄보디아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징적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중국은 캄보디아를 동남아 전략 전체의 전진기지로 보고 있고 캄보디아는 중국을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는 갈수록 상호 필요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국과 서방의 경계심이 커지더라도 이 흐름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